어머님, 남은 반찬 챙겨두세요. 저희 늦습니다. 싱크대 한가운데 붙어 있던 노란 메모지였습니다. 박아라는 그 문장을 읽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안 웃으면 서러워질 것 같았으니까요. 오늘은 딸 민지가 승진한 날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고요.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축하 자리에서 울려야 할 박수는 휴대폰 속 사위 목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아라는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지요. 딸, 사위, 그리고 손자. 사진 속엔 자신의 얼굴이 없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날 자신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액자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라는 그걸 반드시 세울까 하다가 오히려 조금 더 비틀어 놨습니다. 적당히 삐뚤어진 현실과 딱 맞아 보였으니까요. 박아란 68. 남편을 먼저 보낸 지 10년째였습니다. 딸 민지와 사위 준호, 그리고 초등학생 손자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었지요. 이 집은 남편이 평생 모아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 마당엔 남편이 심은 목련나무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아라는 젊은 시절 작은 양품점을 운영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옷깃 다듬고 단추 달고 손님들 말 들어주고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가게를 정리했고 그 이후론 집 안에서만 살았지요. 말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걸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찰하고 기억하고 정리하는 버릇이 있었지요. 남편 병원비 정산할 때도 딸 학자금 대출 계산할 때도 늘 종이에 적어가며 처리했습니다. 혼자 사는 법도 배웠습니다. 은행 업무, 동사무소 민원, 온라인 장보기. 처음엔 어렵더군요.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익혔습니다. 사람은 필요하면 배우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라는 주방 서랍에서 레시피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지요.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물건이었습니다. 그 안엔 손글씨로 적힌 요리법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잡채, 미역국, 세월이 묻은 종이들. 아라는 그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작은 증거였습니다. 작은 마음을 지탱할 증거. 상자를 덮으며 아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목련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던 날 그가 말했지요. 이 나무, 우리보다 오래 살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무는 아직 살아 있었고 남편은 떠났으니까요. 레시피 상자 옆엔 남편이 쓰던 공책이 있었습니다. 표지가 낡아 구겨진 공책. 아라는 그걸 펼쳐 첫 장을 넘겼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아직 선명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잊지 않는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가계부를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는 날짜별로 보관했지요. 아라는 그 습관을 배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요. 다음 날 아침 아라는 환풍구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어머님 방을 아래로 옮기면 어떨까? 사위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독립적이시잖아. 우리도 편하고. 딸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좋겠다. 엄마도 나이 드셨으니까. 아라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독립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듣기엔 고급진 말이었지만 어딘가 찜찜했습니다. 그날 오후 주방 아일랜드에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지하 구조 변경안, 전자키, 외부 출입문 없음.
아라는 설계도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는데 그림은 단단한 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면 속 도면이 선명하게 저장됐습니다. 레시피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인쇄한 사진을 넣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창밖으로 목련나무가 보였습니다.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지만 뿌리는 단단했습니다. 아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뿌리가 있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 리모델링 얘기 들으셨죠? 저희가 전액 부담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아라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나. 계단도 안 오르시고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볼게.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을 거예요. 요즘 반지하도 인테리어 잘하면 되게 예쁘거든요.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라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목련나무의 윤곽이 선명했습니다. 레시피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공책을 꺼내 첫 장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부터 기록한다. 내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작은 증거가 작은 마음을 지탱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흔들려도 종이는 안 흔들리니까요. 아라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구청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령자 주거에 외부 피난구 없으면 불가합니다. 구청 민원실 창구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아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접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서류를 출력하는 동안 아라는 가방 속 설계도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자키, 외부 출입문 없음. 그 두 줄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여기요. 상담 내용 기록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라는 접수증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구를 나오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립이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듣기엔 고급진 말이었지만 어딘가 찜찜했지요. 반지하에 외부 출입구도 없이 들어가 사는 게 과연 독립일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지였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응. 밖에 나왔다. 공사 일정 확정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대요. 아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 엄마 괜찮으시죠?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아라는 가방 속 접수증을 만졌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수도꼭지를 살짝 잠그니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업체 사장이 그러는데 어머님 동의 없이도 시공 가능하대.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짜요? 괜찮은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집 명의자 동의만 있으면 돼. 점유자 동의는 권고사항이래. 나중에 괜찮아지실 거야. 아라는 행주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준호야. 아, 어머님. 준호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좋은 소식 들었어요. 공사 일정이. 나는 방 옮기고 싶지 않아.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민해서 결정한 건데. 고맙긴 한데. 난 지금 방이 좋아. 준호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답답하지 않게 창문도 크게 내고 환기 시스템도 최신으로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외부 출입구가 없더라. 네, 설계도 봤어. 전자키만 있고 밖으로 나가는 문이 없던데. 준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효율적으로 공간을 쓰려고 그런 거예요. 집 안에서 충분히 오가실 수 있으니까. 화재 나면 어떻게 나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소용없어. 구청에서는 불법이래. 민지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지금 구청까지 가셨어요? 왜 왜 혼자 그런 거라세요?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말해도 들을 것 같지 않아서.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해치려고 이러는 줄 아세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간 쓰자는 건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아라는 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민지의 눈엔 답답함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의견이야. 의견이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야죠. 이미 다 계약한 건데. 준호가 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님, 저희가 좀 성급했나 봐요. 다시 상의하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라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레시피 상자를 꺼내 구청 접수증을 넣었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그리고 공책을 펼쳐 오늘 들은 대화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점유자 동의 없이도 시공 가능하다. 나중에 괜찮아지실 거야.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창밖으로 목련나무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가지의 윤곽이 선명했습니다. 새벽, 아라는 다시 환풍구 너머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공사는 그냥 진행하자. 어차피 집 명의는 우리 앞으로 넘어올 거잖아.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싫다는데. 괜찮아. 다 끝나고 나면 편하다고 하실 거야. 늘 그랬잖아. 그래도 여보, 우리도 여기서 살아야 돼. 공간 효율 생각하면 어머님이 아래로 가시는 게 맞아. 아라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지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18일 새벽 5시 20분. 그리고 들은 말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요. 밖에서 목련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라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싸울 생각은 없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밀릴 생각도 없지. 아침, 아라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직원에게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이 집명에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요? 제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점유자는 접니다. 리모델링 할 때 제 동의가 필요한가요? 직원은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유자 동의가 권고됩니다. 특히 거주 공간 변경은 민감한 사안이라 권고면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명의자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쟁 소지가 있어서 아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옛날 거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아란의 가방엔 서류가 한 뭉치 더 들어 있었습니다. 계좌 내역서, 등기부등본 사본, 점유권 관련 안내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아라는 레시피 상자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안이 꽤 두꺼워졌지요. 종이와 증거,
그게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걸 아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살면서 배운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흔들려도 번호는 안 흔들린다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아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법률 상담을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지보다 중요한 건 여지일 때가 있으니까요. 리모델링 저희가 전액 지원해요. 성당 바자회였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라는 뒤쪽 의자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 부부가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옆에 선 민지도 웃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녹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지요. 바자회가 끝나고 성당 마당에서 사람들이 아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란 씨, 사위분이 정말 효자시네요. 그러게요. 요즘 그런 사위 드물어요. 아란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맙죠. 새 방 예쁘게 꾸미세요. 저희도 구경 가고 싶어요. 그래요. 초대할게요. 사람들이 떠나고 아라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3분 42초.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성당 바자회 준호 발언 녹음. 집으로 돌아와 아라는 레시피 상자를 펼쳤습니다. 그 안엔 이제 꽤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청 접수증, 은행 상담 기록, 설계도 사진, 그리고 오늘 녹음한 파일 정보를 적은 메모. 아라는 천천히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남편이 떠나고 혼자 살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종이와 증거는 내 편이라는 것.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설계도, 전자키 견적서, 공사 일정표 모두 스크린샷으로 남겨뒀지요. 다음 날 아라는 신협에 갔습니다. 오래된 계좌 다시 살리고 싶어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물었습니다. 이 계좌 10년 넘게 안 쓰셨네요. 네, 남편이 만들어준 건데 그동안 잊고 있었어요. 본인 확인만 되면 바로 재개설 가능합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아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네. 도장을 찍는 순간 한숨이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돈이 움직인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의미일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준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여기 김 사장님이세요. 리모델링 업체 대표시고요. 김 사장이라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 시공 들어갑니다. 아라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동의 안 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사장이 준호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명의자분 동의는 받았다고. 점유자 동의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사람으로는 문제 있어요. 어머님, 김 사장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돌아가세요.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김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사장이 떠나고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말하는 거야. 생각이면 우리한테 먼저 하셨어야죠.
왜 남 앞에서 저렇게 하세요? 너희가 먼저 내 말 들었어야지.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님 편하시라고 이러는 건데. 편하다는 건 누가 정하는 거야? 너희? 아님 나?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 집에서 살아요. 엄마만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 너희 집이지. 하지만 지금 내가 사는 곳이기도 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공사 취소하라고요? 아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취소는 아니고 다시 상의하자는 거야. 외부 출입구 있는 걸로.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해요. 비용도 2배로 들고요. 그럼 나도 돈 낼게. 어머님이요? 내 계좌 다시 살렸어. 민지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얼마나 있다고요? 리모델링 비용이 얼만지 아세요? 모르지. 하지만 내가 낼 수 있는 만큼은 낼 거야. 그날 밤 아라는 레시피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공책에 오늘 일을 적었습니다. 김 사장과의 대화, 민지와의 다툼, 계좌 재개설.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창밖으로 목련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나무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법률 상담소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아라는 또 환풍구 너머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심하시네. 우리가 얼마나 고민해서 준비한 건데. 민지였습니다. 진정해. 시간 좀 드리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잖아. 엄마가 계속 저렇게 나오시면. 괜찮아.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명예 이전 절차 진행하면 돼. 어차피 나중에 할 거잖아. 지금요? 응. 증여세 계산해봤는데 지금이 제일 유리해. 아라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명예 이전. 그 단어가 가슴을 쳤습니다. 공책을 펼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새벽 4시 50분. 그리고 들은 말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밖에서 목련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라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남편,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 집 지킬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 아라는 레시피 상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안엔 작은 증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메모, 사진, 녹음 파일, 접수증. 생각해보면 의지보다 중요한 건 여지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란에겐 아직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점유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구조 변경입니다. 녹취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구청 상담실이었습니다. 아라는 단정하게 앉아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아라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였지요. 이 집은 제 남편 명의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점유자는 접니다. 제 동의 없이 구조 변경이 진행되고 있고요. 등기부등본 확인해도 될까요? 아라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구청은 현재 박아란님을 점유자로 인지합니다. 명예 이전 전까지는 거주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 한 문장. 소리보다 서류에 찍힐 도장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아라는 레시피 상자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안이 꽤 두꺼워졌지요. 녹음 파일, 상담 기록,
접수증, 사진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아라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녹음한 파일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구청 상담 마이너스 점유권 확인. 날짜를 메모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에 공사 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라는 가만히 서서 그걸 바라봤습니다. 시멘트 포대, 철근, 전선 뭉치.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준호였습니다. 옆엔 김 사장이 서 있었지요. 자재 들어왔어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아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동의 안 했는데요. 명의자 동의 받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김 사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남편 도장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증여 동의서요. 이 집이 이제 저희 부부 명의로 넘어갑니다. 아란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이런 걸?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미리 처리해야 한다고. 나는 동의 안 했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유자 동의는 선택 사항이에요. 저희가 법률 검토 다 받았습니다. 아라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레시피 상자를 꺼내 공책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오후 3시. 증여 서류 발견. 명예 이전. 진행 중. 글을 쓰다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번진 얼룩. 아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집 우리 평생 모은 거야. 잘 지켜요. 미안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저녁 식사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엄마도 이해하세요. 우리도 여기서 살아야 하잖아요. 공간이 필요하고요. 아라는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너희 집이니까. 여의가 결정하는 게 맞지. 엄마, 근데 민지야. 아라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여기 살아. 지금은 민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쫓아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효율. 그 단어 참 편하구나. 사람 빼고 다 계산되니까. 엄마,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계약도 다 됐고 돈도 입금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해하지. 근데 동의는 안 해. 뒤에서 민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라는 레시피 상자를 열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구청 접수증, 은행 상담 기록, 녹음 파일 목록, 설계도 사진, 증여 서류 사본, 그리고 공책 마지막 장에 글을 썼습니다. 내일 구청에 공사 중지 신청한다. 법률 상담소에도 간다. 성당에서 사람들에게 말한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라는 구청으로 갔습니다. 불법 건축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신가요? 고령자 거주 공간인데 외부 피난구 없이 시공 중입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조사 나갑니다. 불법 확인되면 즉시 공사 중지 명령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라는 접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법률 상담소는 구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점유권 관련 상담입니다. 변호사는 아란이 가져온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증거를 참 잘 모으셨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아니에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점유자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명예 이전되어도 현재 거주 중이고 동의 없이 진행된 공사니까요. 변호사는 메모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하시죠. 그리고 점유권 확인 소송 준비하고요. 아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당 저녁 미사였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아라는 신부님께 다가갔습니다. 신부님, 공지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무슨 공지요? 제 집 리모델링 건인데요. 정정할 게 있어서요. 신부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아라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고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아란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바자회 때 제 사위가 리모델링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동의 없이 진행된 일입니다. 민지가 뒤쪽에서 얼굴이 새하얘진 채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은 현재 공사 중지 및 법적 검토 중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라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가슴은 가벼웠습니다. 오래 겪던 우울 대신 아주 작은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가 따라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사람들 앞에서 왜 저렇게? 아라는 걸음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나도 사람이야.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면 됐어. 이제부터 얘기하자. 서로. 그날 밤 아라는 레시피 상자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목련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내가 지켰어. 아라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근데 시작은 했지. 레시피 상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증거들이 작은 마음을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목소리가 세상에 닿았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새벽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라는 잠옷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키 하나,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준호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공사 중지 명령이요. 그리고 성당에서도 여러 사람이 전화했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머님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냥 효율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라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앉아. 네, 준호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네, 어머님. 너 나쁜 사람 아니야. 나도 알아.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서로 얘기를 안 했어. 내 생각. 그게 문제였지. 죄송합니다. 됐어. 이제부터 얘기하자.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아란, 민지, 준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기존 설계는 철회합니다. 새로운 설계안은 외부 출입구를 포함하고요. 비용이 많이 늘어날 텐데. 준호가 말하자 아란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반은 낼게. 어머님, 내 돈 있어. 신협 계좌 살렸잖아.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할게요. 엄마 돈 쓰지 마세요. 아니야. 나도 내고 싶어. 내가 사는 집이니까. 변호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공동 부담으로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아라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민지가 아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 나도 배울게. 아라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래.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서로 배워가는 거. 준호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기회 주셔서요. 뭐, 늦어도 오는 게 어딘가.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 현관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기사가 설명했습니다. 게스트키 시스템입니다. 집주인이 초대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한 거예요? 박아란 님이요. 민지가 아란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거. 응, 우리 집 새로운 규칙이야.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온다. 아란은 현관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희도, 나도, 손자도. 여기 사는 사람 모두 동의해야 문이 열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사 안 가요? 응, 안 가. 다행이다. 나 여기 좋은데. 민지가 밥을 푸며 말했습니다. 엄마 새 설계안 봤어요? 엄마 방 그대로 두고 거실만 확장하기로 했대요. 그래? 응. 준호가 다시 계산했어요. 준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효율보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아라는 국그릇을 들며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평범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랐습니다. 식사 후 아라는 레시피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쌓인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메모, 사진, 녹음 파일, 접수증. 마지막 장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작은 증거가 작은 마음을 지탱했다. 작은 목소리가 세상에 닿았다. 작은 변화가 큰 의미가 됐다. 공책을 덮으며 아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목련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지는 흔들렸지만 뿌리는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배울게. 사랑해. 아라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나도 사랑해. 고마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주말 아라는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수원 화성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맑은 하늘. 화성에 도착해 아라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돌길을 밟으며 바람을 느끼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걷다 보니 생각이 맑아졌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지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 나는 여기 있어. 그리고 나는 충분해. 성곽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래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 작은 사람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가방에서 레시피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것. 그 안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 이야기, 소리 지르지 않고 들린 이야기, 작은 증거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 이야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라는 상자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봤어? 내가 지켰어.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넌 충분히 강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새로운 게스트키 시스템이 반짝였습니다. 아라는 천천히 키를 대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거실에서 민지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화성 걸었어. 혼자요? 응. 걷다 보니 생각이 맑아지더라. 준호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했어요. 같이 드실래요? 그래. 고맙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손자가 숙제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있어요? 응. 할머니, 여기 살아. 좋아. 저녁을 먹으며 아라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딸, 사위, 손자, 그리고 자기 자신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함께 창밖으로 목련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아라는 레시피 상자를 마지막으로 열었습니다. 공책 마지막 장에 글을 썼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이다. 서로를 막는 게 아니라 서로를 초대하는 것. 보인다는 게 이렇게 가볍고 따뜻한 거였네. 이제 내 시간은 내 리듬으로 흐른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상자를 덮으며 아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목련나무 위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 고마워. 나 이제 괜찮아.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으로, 들리는 목소리로, 충분한 존재로,